세계 주교 시노드 제16차 정기총회 제1회기 마지막 주간입니다. 중동과 우크라이나 지역의 평화부터 교회 내 여성, 성소수자에 대한 인식까지 다양한 주제가 오갔는데 주요 내용 정리했습니다. 2011년 일본 대지진으로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여파는 오염수 방류 등으로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일 탈핵 평화순례단이 최근 일본 후쿠시마현을 방문했는데 순례에 동행하며 느낀 생생한 취재 후기를 들어봅니다. 가톨릭대 의대 학생들이 의대생으로서 실천할 덕목을 직접 만들어 공표했습니다. 각 학년 대표 22명이 힘을 모아 1년여에 걸쳐 제작한 학생 자율선언인데 공표 이후 어떤 변화들이 생겼는지 취재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6일 목요일 CPBC 뉴스입니다. 세계 주교 시노드 제16차 정기총회 제1회기가 마지막 주간으로 들어섰습니다. 전 세계에서 모인 수백 명의 참가자들이 경청과 대화를 통해 교회 현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맹현균 기자가 시노드 논의 내용 주요 발언과 장면을 통해 정리했습니다. 중동의 평화, 우크라이나의 평화는 시노드 모임을 여는 주요 기도 지향입니다. 마가렛 카람 포콜라레 운동 회장은 지난 12일 시노드 모임에 앞서 기도를 바쳤습니다. 팔레스타인 출신이자 이스라엘 국적자이기 때문에 평화를 호소하는 기도가 더욱 진정성 있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시노드 참석자들은 무기 거래를 통해 수백만 명의 사람이 고통받고 있는 지금 교회는 인류애가 다시 불붙을 수 있도록 회개를 촉구해야 한다고 목소리도 폈습니다. 교회의 권위에 대해서도 성찰이 이뤄졌습니다. 참석자들은 교회의 권위는 맨발로 행하는 봉사에서 나온다는 점을 재확인했습니다. 교회는 모든 것을 통제하는 게 아니라 위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하며 이는 남성과 여성, 성직자와 평신도 등 모두에게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여성의 역할은 보다 폭넓게 다뤄졌습니다. 일부 참가자는 독일 개신교의 경우 여성 목사가 많다는 점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여성 부재의 필요성은 문화적 배경에 따라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결정을 내리기 이르다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리투아니아 주교회의 의장 긴타라스 그루사스 대주교는 시노드가 끝나도 첨예한 사안은 결론이 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경청 나눔 식별을 통해 논의하고 성장하는 과정에서 결론이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동성애를 무질서라고 표현한 가톨릭교회 교리서가 성소수자에게 상처를 주고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가톨릭교회 교리서 초안 작성에 참여했던 크리스토프 쇤보른 추기경은 교황의 결정에 따라 문구가 바뀔 수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주민과 젊은이, 노인 등도 주요 논의 주제 가운데 하나였고 디지털 시대 교회의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모든 논의는 그리스도인의 선교 사명을 수행하기 위한 쇄신의 과정입니다. Nel sinodo non c'è posto per le ideologie. È un'altra dinamica. Il sinodo è il dialogo fra i battesati, fra i membri della Chiesa, sulla vita della Chiesa, sul dialogo col mondo. 시노드 제1회기는 막바지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르면 오는 28일 시노드 제1회기 주요 내용을 담은 종합 문서가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CPBC 맹현균입니다. 주교회의 생태환경위원장 박현동 아빠스를 비롯한 한일 탈핵 평화순례단이 최근 일본 후쿠시마현에 다녀왔습니다. 순례에 동행했던 이학주 기자와 생생한 취재 후기 나눠봅니다. 이학주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후쿠시마현에 가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 같은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이번에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현장까지 다녀오신 건가요? 네, 아닙니다. 그 사고 났던 발전소까지는 당연히 위험해서 가지 못했고요. 대신 발전소가 위치한 행정구역인 후타바 정에 다녀오긴 했습니다. 예. 제가 발전소와 가장 가까이 갔던 거는 거의 불과 4km 거리였습니다. 정은 우리나라로 치면은 읍 정도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후타바 정은 방사능 위험 때문에 2021년까지 사람이 살지 못했었습니다. 지난해부터 다시 주민들이 돌아올 수 있게 조치를 했는데 아직 극히 미미한 숫자만 복귀했습니다. 2020년 여론조사를 보면은 주민들 중에 10%가 다시 돌아오고 싶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네, 오직 10%만이 다시 돌아오고 싶다라는 응답을 통해서 현재는 사람이 많이 살고 있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런 곳에 가셨다니까 상당히 떨리셨겠습니다. 4km 거리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 직접 보고 온 풍경은 좀 어떻던가요? 예, 뭐 한마디로 표현하자면은 좀 희한한 풍경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집들은 유령 도시처럼 하나같이 이렇게 폭격을 맞은 듯이 반파된 상태였는데요. 쓰나미와 지진으로 망가진 데다가 방사능 위험 때문에 사람들이 살지 못해서 방치된 모습이었습니다. 집안에는 전에 살던 사람들이 썼을 물건들이 그대로 방치돼가지고 이렇게 먼지 쌓인 채 뒤섞여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정원 역시 사람의 손길이 전혀 닿지 않아서 사람 키만한 잡초가 무성했습니다. 그런데 기차역과 관청은 새로 지은 것처럼 아주 멀쩡한 모습이었습니다. 네, 왜 기차역과 관청만 멀쩡하게 지어진 건지 그것도 궁금하네요. 네, 일본 정부에서 주민들이 돌아올 것을 대비해서 새로 단장한 거였습니다. 후타바정이 동일본 대지진과 핵발전소 사고로부터 이렇게 이겨내고 잘 부응했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네. 그런데 마을 중간중간에 이렇게 검은 포대들이 많이 쌓여 있었습니다. 뭐였냐면은 그게 그 방사능에 오염된 흙과 풀 등을 담은 것이었는데요. 그리고 방사능 오염물을 실은 커다란 트럭이 이렇게 도로를 오가는 모습도 자주 볼 수 있었습니다. 아직 이처럼 그 사람이 살기에는 위험성이 많이 남아 있는데도 일본 정부가 주민들이 돌아오게 하면서 부흥 정책을 강행하려는 모습이 좀 당황스럽게 느껴졌습니다. 네, 폐허와 또 신식 건물이 혼재되어 있는 굉장히 희한한 풍경이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후쿠시마 사고에 대해서 일본 정부는 반성보다는 지금 부흥을 더 강조하고 있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예, 아무래도 그런 분위기라고 저는 많이 느꼈습니다. 네. 또 하나의 예를 말씀드리면요, 이번 취재에서 그 핵발전소, 그러니까 이번에 2011년에 그 사고가 난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로부터 불과 4km 떨어진 거리에 있는 동일본 대지진 원자력 재전승관에 갔었습니다. 이게 도쿄올림픽을 앞둔 2020년 9월에 개장한 건데요. 후타바정에 있던 처참한 건물들과는 대조적으로 으리으리하고 번듯한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예, 물론 이곳에서 일본 정부의 의중이 좀 강하게 묻어나왔습니다. 제 현장 모습과 피해를 다루지 않은 것은 아니었는데요. 그 대신에 핵심은 역시 부흥에 있었습니다. 전시물은 10년 간격을 두고 이제 2011년 사고 당시와 현재 모습을 보여주면서 10년간 얼마나 후쿠시마가 얼마나 잘 그리고 어떻게 회복했는지 보여주는 내용물이 주를 이뤘습니다. 또 후쿠시마 핵발전소가 지어진 게 1970년대인데 네. 이때가 이제 일본 경제가 크게 성장할 때거든요. 그래서 일본 경제 성장에 얼마나 그 후쿠시마 발전소가 큰 역할을 했는지 그걸 조명하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이 후쿠시마 발전소가 위치한 곳이 그 동일본 쪽인데 일본의 수도권이라고 할 수 있는 도쿄 일대에서 가깝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전기를 만들어서 도쿄 쪽에 공급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큰 역할을 했고요. 또 네. 심지어 방사능을 두려워하지 말고 아이들을 밖에서 더 이렇게 뛰놀게 하라 이런 권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대신에 핵발전소가 얼마나 위험하고 왜 이러한 참사가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관한 설명과 반성은 좀 부족했습니다. 네. 이 전승관에 온 관람객들을 마치 소풍 온 것처럼 이렇게 즐겁게 전시물들을 둘러보았는데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도 이제 저들이 과연 무엇을 느끼고 있고 어떤 걸 배워갈까, 또 우리나라는 과연 다를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신경이 복잡했습니다. 또 일본 정부가 핵 사고를 겪었지만 다시 이렇게 핵발전을 회귀하고 있는데 네. 우리 정부 역시 다시 핵발전의 길을 걷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참 마음이 불편하고 안타까웠습니다. 네, 차라리 반성의 의미를 깊이 담은 땅으로 좀 변모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상당히 짙게 남는데 일본 정부는 물론 그 땅을 폐허로 계속해서 남겨놓을 수는 없는 일이겠습니다만 부흥을 더 강조하는 방향을 택했다라는 것이 느껴졌던 모습도 함께 전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갔던 곳 중에서 또 기억에 남는 장소가 어디가 더 있었을까요? 네,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로부터 북쪽으로 약 5.7km 떨어진 곳에 그 나미에 정이란 마을이 있습니다. 네. 이곳에 있는 한 초등학교가 있는데요. 그 태평양, 쓰나미가 나왔던 태평양으로부터 한 300m 떨어진 거리에 있는데 이게 지금 지진 재유적이라 되어 있습니다. 우케도 초등학교라고 하는 곳인데요. 여기는 이제 쓰나미가 한번 덮치고 갔기 때문에 건물 2층까지 물이 차서 천장과 벽이 무너져서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그런 참혹한 모습이었습니다.
그 모습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데요. 이곳의 별명이 기적의 학교입니다. 왜냐하면 대지진 당시에 15m 높이의 쓰나미가, 진짜 집채만한 쓰나미가 학교를 덮쳤는데 기적적으로 희생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교장 선생님의 빠른 대처로 학생들이 이제 1.5km 떨어진 그 오히라 산이라는 산에다 학생 82명과 교직원들이 모두 피신했기 때문에 모두가 목숨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지도자의 판단과 자질은 많은 생명을 좌우할 정도로 중요한데요. 핵발전을 회귀하고 있는 한국과 일본 정치인들의 판단은 과연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우리 시민들이 잘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지도자의 판단과 자질을 또 가늠해 볼 수 있는 장소 남이의 정을 또 언급을 해주셨는데, 사실 한국과 일본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다시 원전으로 좀 회귀하는 분위기가 좀 안타깝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들어보겠고요. 지금까지 가톨릭 평화신문 이학주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학주 기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가톨릭대 의대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학생선언을 만들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학생선언엔 의대생이 준수해야 할 덕목 10가지가 담겼는데요. 학생선언을 발표한 후 수업 분위기가 달라졌다고 합니다. 김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험은 유한하지만 학습은 무한하다. 병을 보지 말고 사람을 봐라. 나의 건강이 곧 환자의 건강이다. 좋은 동료 2명이면 트리플 보드 안 부럽다. 나의 날갯짓 하나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 가톨릭대 의대 학생들이 직접 만든 학생 자율선언 조항입니다. 의대생으로서 준수하고 실천해야 할 덕목 10가지가 담겼습니다. 학생 자율선언을 착안해서 완성하기까지 꼬박 1년이 걸렸습니다. 단어가 너무 가볍지 않으면서도 조금 중요한 가치들을 충분히 담을 수 있게 문장을 다듬는 과정이 조금 오래 걸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제작을 하게 되었고요. 학생 자율선언은 예과 1학년부터 본과 4학년까지 각 학년을 대표하는 학생 22명이 틈틈이 모여 머리를 맞댄 결과물입니다. 학생 자율선언은 올해 신입생 환영 행사에서 처음 낭독됐고 이후 가톨릭대 의대 모든 강의실에 걸렸습니다. 학생 자율선언을 공표한 후 학생들은 수업 분위기가 달라진 걸 느낍니다. 적어도 저희 학번에서는 이런 내용을 공유를 하고 나서 학생들 참여도 조금 적극적으로 된 것 같고 그거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으로 생각했습니다. 본과 3학년인 신상원 학생회장은 요즘 의정부 성모병원에서 산부인과 실습이 한창입니다. 실습을 하면서 가장 마음에 와닿는 조항은 좋은 동료의 중요성을 강조한 부분입니다. 교수님들이나 선배들 말을 들어보면 의사들이 특히나 좀 혼자 모든 걸 다 하려고 하고 책임지려고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 하더라고요. 서로 이제 협력을 해야 되는 일이 점점 많아지고 있으니까 학생 때부터 그런 협업을 강조하는 걸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예비 의료인으로서 전문성과 책임감, 윤리의식 함양에 기여하고 있는 학생 자율선언. 가톨릭대 의대학생회는 학생 자율선언이 선언에 그치지 않도록 노력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매년 이걸 새로운 신입생들이 들어올 때마다 그 신입생들과 같이 이거를 공유하고 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개정하고 이런 작업들을 이어나가는 것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CPBC 김혜영입니다. 원주교구는 최양업 신부 시복시성 묵주기도 만단봉헌 도보순례를 진행합니다. 참가자들은 오는 28일 토요일 교구 순례길 님의 가운데 양업길을 걷게 됩니다. 양업길은 화당리에서 출발해 백운성당, 양업제, 최양업 신부 묘소, 그리고 미로광장에 이르는 총 15.3km 구간입니다. 참가자들은 양업길을 순례하면서 최양업 신부의 시복시성을 위해 묵주기도 20단씩을 봉헌하게 됩니다. 또 꽃땡이의 신자들이 배론을 오갔던 길도 걷습니다. 이 길은 최양업 신부의 묘소가 있고 최초의 신학교와 황사영 순교자가 백서를 쓴 배론으로 가는 순례 여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원주교구 복음화 사무국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어제는 독도의 날이었고 홍범도 장군의 기일이었습니다. 오늘은 의사 안중근 토마스가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날이기도 하죠. 안중근 의사는 동양 평화론을 외치며 민족을 위해 기꺼이 목숨을 내던졌습니다. 하늘이 사람을 내어 세상이 모두가 형제가 되었다. 온 인류를 형제자매로 바라본 안 의사는 이웃나라를 해치는 일본에 항거하며
형제자매의 역할을 수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말은 오랜 세월 각인된 격언입니다. 우리가 독도를, 홍범도 장군과 안중근 의사를, 그리고 역사를 잊는다면 우리 민족의 미래 역시 빈칸으로 남을지 모릅니다. 이상으로 CPBC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